영상에서는 이제 여태까지 화면 쪽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화면 개발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이번 동영상에서 운영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운영 관련된 얘기를 교육 시간에 하면 많은 분들이 조세요. 왜냐면 관심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운영 시점쯤 돼서 개발자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시점이 돼서 개발자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죠? 이제 만든 화면을 서버에다 갖다 놔야죠. 작업 PC에서 쭉 했으죠. 자, 서버에다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을 때 주의하실 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건 들으면 아는 얘기인데, 막상 닥치면 헤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제가 예를 이런 걸 들어보죠. 제가 베이스 메뉴라는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자, 디비전이라는 화면에 URL을 걸면은 다른 화면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실제 화면의 파일명이 소문자 XML, a.xml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실제는. 근데 디비전의 URL에 걸기는 이렇게 대문자로 걸었어요. a.xml. 자, 이렇게 했다고 쳐보십시오. 자, PC에서 테스트할 때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서버에다 갖다 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죠? 자, 자바나 톰캣, 리눅스 계열들 이런 경우에 서버에다 갖다 놓으시면 경로에 대해서 대소문자 구별을 하죠. PC에서는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합니다. 그죠? PC에서 테스트 하실 때는 잘 도는데 이게 서버에다만 갖다 놓으면 안 돌아요. 자, 이 얘기 들으니까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실전에서는 헤매신데요. 왜 헤매냐면 실전에서는 이제 서버에다가 화면 몇백 개를 한꺼번에 다 갖다 놓겠죠. 그리고 화면을 막 돌려볼 거예요. 프로젝트 잘 돌려서 이렇게 눌러봐요. 근데 돌리다 보면 어떤 화면은 나오고 어떤 화면은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 이렇게 놓은 게 아니거든요. 보통 보면 어떤 경우는 제대로 주고 어떤 경우는 뭐 대문자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운영할 때 첫 번째 아셔야 될 주의사항이 뭐냐면 화면 개발하실 때 꼭 파일명이 소문자면 소문자로 주시고 대문자면 대문자로 주시고 이 대소문자 구별 정확하게 하십시오. 뭐 PC다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그렇게 경로에 대해서 대소문자 구별하게끔 그렇게 정확하게 주십시오. 안 그러면 나중에 서버에다 갖다 놓을 때 헤매는 수가 생깁니다. 그죠? 자,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헤매잖아요. 그럼 실전에서 어떻게 하냐면 화면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 막 웹서버 세팅이나 네트워크 세팅 같은 거 막 뒤지고 하니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서버에다가 이제 화면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현업 담당자한테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고 이제 줄 겁니다. 자, 현업 담당자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시면 현업 담당자 테스트 해봐야죠. 자, 돌립니다. 자, 막 돌려봐요. 현업 담당자 잘 짰나 못 짰나 막 이렇게 하다가 이런 걸 보게 될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소스 뷰 이런 게 나오죠. 자, 이 소스 뷰가 나오면 분명히 틀림없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막아달라는 얘기를 틀림없이 할 겁니다. 웹할 때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 버튼을 막아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 툴이 어디 깔려 있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큐먼트 앤 세팅즈에 가면 사용자 계정 디렉토리가 있을 거예요. 요 밑에 가면 로컬 세팅즈라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이 윈도우즈 XP일 때 기준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여기에 저희 투비소프트 디렉토리가 생겨요. 그리고 요까지 마이플럼 3206. 자, 컴포넌트나 툴이나 뭐 저희 브라우저나 이런 것들이 어디 깔려면 여기 깔립니다. 여기 깔려요. 요 경로 너무 복잡하죠? 비스타일 때도 비스타일 경우 뭐 이럴 때는 또 경로가 달라집니다. 그거는 제 교육 교재 안에 보시면 문서에 경로들에 대해서 적어 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깔리는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자, 여기 밑에를 쭉 내려가 보시면 브라우저가 두 개 있어요. 이거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가 한 개가 아니에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 마이플랫폼 320 U.ex라는 게 사용자용 브라우저고 요거 마이시뮬레이터 320 U.exe가 개발자용 브라우저입니다. 여러분들이 툴에서 여태까지 저랑 같이 돌리셨던 브라우저는 얘입니다. 얘 마이시뮬레이터. 사용자한테 오픈하는 브라우저는 얘예요. 사용자용. 개발자는 요걸 보는 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요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화면 동작이나 이런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두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좀 전에 오른쪽 버튼이죠. 이거는 개발자용 브라우저에서만
보여집니다. 지금 이 화면을 사용자용 브라우저로 돌리면 이게 안 나와요. 자, 안 막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하나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아웃풋 창에 보면은 에라 내용이나 트레이스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거 이제 알려드렸었는데, 자, 개발자용으로 화면을 돌리시면 아웃풋 창에 에라 내용하고 트레이스 내용이 나와요. 하지만 사용자용으로 브라우저를 돌리시면 이게 안 나옵니다. 에라도 안 나오고 트레이스 내용도 안 나와요. 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사용자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 테스트 시나리오를 간단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 있을 거냐면, 굵직굵직하게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자, 일단 단위 테스트 하시죠? 단위 테스트. 그리고 통합 테스트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하고 맨 마지막에 오픈을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시점이 이 정도 시점이죠. 자, 오픈하고 통합 테스트 지난 요 사이. 자, 오픈하고 통합 테스트 사이에 뭘 하실 거냐면 최종 테스트를 하실 거예요. 아마 뭐 가오픈 하시는 사이트도 있을 거고요. 자, 테스트하는 흐름을 보면 대충 이렇게 흘러가죠. 자, 요 시점쯤에서 이제 테스트를 뭘로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단위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 같을 때는 뭘로 하면 되죠? 개발자용 브라우저로 하면 됩니다. 그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용으로 하면 돼요. 자, 쭉 가서 오픈할 때쯤 돼서는, 오픈할 때는 뭘로 오픈해야 되죠? 사용자용으로 오픈해야 돼요. 자, 문제가 여기 있죠. 자, 최종 테스트나 가오픈을 하실 때는 뭘로 해야 될까요? 에라 내용이나 뭐 트레이스 내용 같은 걸 찍어봐야죠. 그 실제로 뭐 요거 최종 테스트 할 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깔린 PC 갖다 놓고 업데이터로 실제로 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로그인하고 들어가고 하는 사항들을 전부 다 체크해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요때 뭘 써야 될 거냐면 뭘로 해야죠? 개발자용으로 테스트하면 안 되죠. 사용자용으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사용자용으로 테스트하면 뭐가 안 나온다 그러죠? 얘가 안 나온다 그러죠. 그죠? 자,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사용장으로 돌리실 땐 툴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에라나 트레이스 내용을 어디서 보셔야 되면은 로그 파일에서 보시는 거예요. 요 사용자 계정 디렉토리 밑에 요 밑에 compatible local row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저희 회사 뭐 여기 디렉토리 가보면 요런 파일이 생겨요. trace log under my platform.txt. 자, 저 파일을 잠깐만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뭐 요런 에라 내용들이 찍혀요. 원래 툴에서 찍힌 아웃풋 창에 찍힌 내용이 있죠. 그 아웃풋 창에 찍힌 트레이스 내용과 에러 내용이 로그 파일로 쌓여집니다. 나중에 테스트 하실 때, 최종 테스트 하실 땐 바로 이 로그 파일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요걸 하시는데, 여기 있는 경로 있죠? 경로 중에서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 있는 경로는 요 두 부분이에요. 두 부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파일명도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자, 요거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로그 파일은 그냥 자동으로 쌓이냐? 아닙니다. 세팅을 해줘야죠. 세팅을 어디서 해주는지 알려드릴게요. 툴스의 프로젝트 매니저 가시면 어트리뷰트 탭에 공통 관련된 속성들 지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트레이스 모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트레이스 모드, 뉴, 어펜드 뭐 이런 거 나오죠. 뭔지 아시겠죠? 로그 파일을 새로 쌓을 거냐, 뉴, 어펜드는 추가해서 뒤에 쌓을 거냐, 너는 아예 안 쌓을 거냐, 요거를 세팅하시고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로그가 쌓이게 돼요. 자, 아시겠죠? 최종 테스트 할 땐 로그 파일을 봐야 되고, 그 로그 파일을 보려면 요 옵션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관련해서도 주의사항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가 다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사용자한테 오픈할 때는 까먹지 마시고 반드시 넣어 누르 주십시오. 자, 만일 여러분들이 어펜드나 뉴, 뉴는 그래도 좀 덜한데, 어펜드를 주시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 사용자한테 오픈하고 나서 한 달쯤 뒤에 이제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왜 자꾸 느려지나요? 이런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막. 왜 느려지죠? 로그 파일 쌓는다고 느려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 사용자 정보 중에서 중요한 정보들 있죠? 뭐, 고객 그 계좌 정보라든가 뭐 주민등록번호, 만일 그런 걸 로그 파일에 보이게끔 해놨다면 큰일 납니다. 보안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요거 오픈할 때는 까먹지 마시고 트레이스 모드를 넌으로 하고 오픈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자, 그거 주의해서 쓰시고요. 자, 이제 요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픈할 때쯤 에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속도 문제, 보안 문제,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테스트, 뭐 이런 것들 관련돼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요 중에 보안 문제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기능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기능은, 반드시 써야 되는 기능은 아니에요. 잘 파악하고 쓰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에 보면 세이브 더 프로젝트에서 컴파일 됐으면 뭐 이런 메뉴가 있고요.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C 드라이브 밑에 폴더를 하나 만들죠. 지금 없으니까 새 폴더를 만들고 뭐 A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보죠. 그럼 뭐라고 나와요? 저장할 파일 리스트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하죠. 자, 뭘 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C 드라이브 밑에 가서 A 한번 가보죠. 좀 전에 제가 경로를 A 줬죠. 자, 베이스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자, 저랑 같이 작업했던 화면, 뭐 이런 거, 베이스 4원, 1, 뭐 이런 것들 화면 막 들어가 있죠. 자, 얘를 에디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깨졌죠? 그죠? XML이 깨졌습니다. 자, 갑이 이런 요구를 할 거예요. 보안 문제 관련해서. 자, 악의적인 사용자가 여러분들이 만드신 URL을 화면을 보고서 어떻게 추적을 해 들어와요. 그래서 서버 경로를 한 다음에 그 URL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빵 때려요. 자, 그러면 XML이 탁 튀어나오겠죠. XML 안에 온갖 소스 코딩 다 보일 겁니다. 비즈니스 로직이 오픈되죠. 위험하겠죠. 그래서 갑이 이 XML을 암호화 시켜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웹으로 제가 이제 옛날에 프로젝트 할 때 보면 이것 때문에 갑이랑 많이 싸웠어요. 자, 웹에서 이런 거 암호화되고 뭐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갑이 그런 요구를 하면 싸우지 마세요. 제가 싸우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자, XML을 이렇게 깨뜨리세요. 깨뜨리시고 서버에다 이 깨뜨린 파일을 그냥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가 알아서 이 속안에 뭐 컴파일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뭐 이런 거 다 체크를 하니까 저 깨진 파일을 서버에다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요거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세이브 더 프로젝트 요거 할 때 경로를 A를 줬지 에듀케이션을 안 줬어요. 실제로 작업하던 디렉토리 있죠? 에듀케이션. 자, 원본 XML에 있는 디렉토리 요걸 주면 다른 데 주라고 나옵니다. 저희 툴에서 막아놨어요. 자, 툴에서는 막아놨지만 여러분들이 손으로 강제로 잘못하셔가지고 실수로 여기 깨진 놈을 컨트롤 C 해가지고 C 밑에 에듀케이션 원본 XML 있죠? 그 원본 XML에 이렇게 엎어 치시게 되면 자, XML이 깨진 놈이 툴에 다시 올라오냐? 안 올라옵니다. 이거 저희도 거꾸로 못 돌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막 돌려달라고 막 그러시는데 저희도 못해요 이거. 자, 그래서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기능 하나 소개를 더 드릴게요. 요 관련해서 프로젝트에 보면 런치 마이 디플로이라는 게 있고 요 메뉴를 눌러보면 저희가 제공하는 FTP 툴이에요. 여기에 보면 컴파일 XML이라고 옵션이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고 서버로 보내게 되면 지금 제가 FTP 사이트 등록은 안 했습니다. 보내게 되면 가면서 깨뜨립니다. 자, 요런 기능까지 이제 보안책으로 마련을 해놨지만 여러분이 손으로 카피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주의해서 쓰셔야 됩니다. 아주 주의하세요. 원본 잘 보관하십시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제가 여기서 잠깐만 자세히 좀 보죠. 자, 베이스 4원 1 같은 경우에 지금 12KB로 돼 있죠. 자, 깨진 파일, 이제 실제 원본 파일이 XML이 12KB예요. 자, A 디렉토리에 가서 보면 베이스의 사이즈가 얼마냐 하면 보기 눌러죠. 베이스 4원 1이 4KB입니다. 사이즈가 줄어들죠. 속도도 약간 빨라요. 많이는 아니에요. 약간 빠르고 사이즈도 줄어들고 뭐 이런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기능을 사용하시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원본 XML은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한순간에 프로젝트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해서 사용하십시오.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렸고, 속도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볼 게 있어요. 사용자한테 오픈할 때쯤 돼서 신경 써야 될 속도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캐시 얘기를 안 드렸는데, 캐시가 또 속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죠. 자, 캐시는 어디에 옵션이 있냐면, 어플리케이션 그룹에 있습니다. 캐시 레벨이라는 데 보면, 세션이 있고 이렇게 종류가 4가지 있죠. 자, 저희가 이제 캐시 종류가 4종류예요. 일단 원리를 잠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교육 교재를 잠깐 이제 보여드리죠. 이건 교육 교재 갖고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운영 쪽. 여기 운영 쪽이 아니에요. 캐시 관련해서는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제가. 이쪽 아니고, 얘기는 여기서 하고 있는데, 상세 환경 설정 쪽에 제가 문서에다 넣어놨어요. 여기 가서 보시면 캐시의 종류, 뭐 이렇게 있죠. 자, 4가지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브라우저가 돌고, 그 다음에 화면을, 이런저런 화면을 봐요. 그럴 때 캐시를 뒤지냐 서버를 뒤지냐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참고적으로 캐시는 어디 쌓이냐 하면 저희 툴이 깔린 데 있었다 그랬죠. 로컬 세팅스 밑에 컴패터블 로컬 로그, 아까 트레이스 로그 파일에 쌓였던 거 있죠. 로그 파일. 거기에 가면 캐시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자, 여기에 쌓이는데, 자, 서버를 뒤질 거냐 캐시를 뒤질 거냐 할 때 스태틱이라는 옵션은, 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화면을 열어서 볼 때마다 서버로 무조건 안 갑니다. 무조건 캐시에서만 뒤집니다. 파일을. 자, 서버에 언제 가냐 하면 캐시를 뒤졌는데 없어요. 그럴 때만 서버에 가서 파일을 가져옵니다. 자, 이게 스태틱이에요. 그래서 캐시 옵션 중에 캐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이 뭐냐면 바로 스태틱입니다. 자, 이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인데 2번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이내믹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다이내믹 옵션은 좀 전에 거랑 거꾸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화면을 열어서 보면 무조건 서버로 가요. 근데 서버에 가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서버에서 일단 버전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버전에 따라서 얘나 얘를 뒤집니다. 화면 열어서 볼 때마다. 자, 좀 전에 거랑 좀 다르죠? 참고로 여러분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캐시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죠? 지금 보시는 다이내믹 이 구조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캐시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버전 체크하죠? 버전 체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HTTP 프로토콜에 보면 이 태그나 REST modified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버전 비교를 해요. 여러분들이 버전 체크하시는 거 아니에요. 웹서버에서 알아서 합니다. 자, 화면을 열어서 볼 때마다 무조건 서버에 가서 버전 체크한다는 거. 이게 다이내믹입니다. 그 다음에 세션이라는 옵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세션은 좀 전에 알려드린 그 2가지를 짬뽕 시켜놓은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브라우저를 돌리고 내가 보고 싶은 화면을 처음 열어봐요. 처음 열어보면 서버에 가서 버전을 가져오고 체크를 합니다. 근데 닫고서 막 다른 화면을 막 뒤져요. 뒤지다가 다시 A라는 화면을 또 봐요. 그러면 2번째부터는 무조건 캐시를 뒤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이내믹, 2번째부터는 스태틱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세션 옵션이에요. 참고로 캐시 어플리케이션 그룹 주실 때 디폴트 옵션이 뭐냐면 세션이에요. 세션. 저게 디폴트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세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너는 캐시 아예 안 하는 거죠. 무조건 서버에서 가져오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4가지 방식이 있는데 원리까지 다 알고 쓰시면 참 좋겠지만 제가 이 관련해서 캐시 관련해서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주의사항이 뭐냐면 캐시의 대상이 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화면만 캐시하냐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URL을 HTTP 어쩌고저쩌고로 시작하는 모든 URL에 해당하는 건 다 캐시합니다. 그래서 화면뿐만이 아니고 파일, 이미지, 데이터도 캐시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테스트하시고 뭐 이게 운영 시점쯤 돼서 헤매시는 게 또 뭐가 하나 있냐면 이게 있어요. 데이터도 캐시한다는 거. 자, 데이터 그룹을 가면 데이터 그룹에도 캐시가 있어요. 여기 캐시가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젝트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자, 원래 서비스 그룹, 데이터 그룹이 있겠지만 테스트용 데이터 그룹을 아마 만드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눌러요. 그리고 뭐 테스트용으로 뭐 이런 식으로 주시겠죠. 하시는데 캐시가 디폴트가 뭐냐면 세션이에요. 적어주는 거를 까먹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왜 처음에는 버전 체크해서 이렇게 서버에서 가져오는데 2번째부터는 세션이라는 게 무조건 캐시된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 조회 버튼을 누르면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요. 2번째부터 뒤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캐시해서 읽어버리죠. 자, 서버에서
DB에서 데이터를 안 가져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막 이래가지고 한참 헤매시는데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캐시. 보통 데이터 그룹은 넌을 많이 줘요. 꼭 줘야 되는 건 아닌데 넌을 많이 줍니다. 서버에서 무조건 가져와야죠. 자,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번 걸리면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캐시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더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말씀드린 주의사항은 어떤 분들이 아셔야 되냐면 그 왜 프로젝트 끝나고 사용자한테 오픈한 뒤에 이런 분들 계시죠. 오픈 끝나고 나서 볼모로 프로젝트에 잡혀 계시는 분, 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 볼모로 잡히신 분이 뭘 하셔야 될 거냐면 이제 뻑 있는 거 잡아야 되고 값이 조금 더 추가적인 요구사항들 나오면 그건 이제 수용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자 바꿨어요 화면을. 자, 오후에 현업 담당자가 값이 자 화면 좀 이런 거 해달라고 해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한 다음에 서버에다 올려놓고 아침부터는 이제 사용자들이 바뀐 화면을 볼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요구사항을 했어요. 자, 그럼 화면을 바꾸실 겁니다. 오후에. 그 퇴근하실 때 서버에다가 이 화면을 갖다 놓으시겠죠. 자,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 문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캐시가 스태틱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스태틱 옵션은 뭐라 그랬냐면 무조건 캐시를 뒤진다 그랬어요. 자, 서버에다 화면을 갖다 놨다고 해도 사용자는 뭘 볼 거냐면 캐시에 있는 화면을 볼게. 스태틱이기 때문에. 스태틱 말고 다른 옵션은 신경 끄셔도 돼요. 버전 체크를 하니까. 스태틱일 때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뀐 화면을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버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버전을 옛날 거보다 하나 더 올리십시오. 뭐 10 올리든 1 올리든 그거 마음대로 하시고요. 자, 하나를 올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어플리케이션 그룹 바꾼 게 어디 들어갈까요? 스타트 엑스엠엘에 들어가죠. 자, 캐시가 스태틱일 때는 버전을 하나 올리시고 바뀐 스타트 엑스엠엘도 서버에다 같이 갖다 놓으세요. 바뀐 화면뿐만이 아니고 그거까지 하셔야만 자, 그렇게 하셔야만 바뀐 화면이 사용자한테 반영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나머지 옵션들에 대해서는 뭐 버전 체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신경 쓰시고 캐시 관련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발자들이 알아둬야 될 건 이 정도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터 쪽 관련된 얘기를 드릴 텐데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업데이터 샘플은 어디냐면 에듀케이션 디렉토리에 가면 릴리스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터 쪽 이쪽에 가서 업데이트 XML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index.html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사용자한테 깔아주고 하는 거 업데이터 사용법 관련해 가지고 샘플들을 만들었으니까 요거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중에서 요런 기능도 됩니다. 뭐냐면 바로 가기 여기다 눌러볼게요. 4번 샘플 요걸 눌러서 이렇게 한 다음에 바탕화면에 가보면 아이고 너무 많죠? 요게 생겨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경우냐면 브라우저를 제일 처음에 다운받을 때는 웹브라우저로 다운받지만 두 번째부터는 바로 여기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기능도 샘플도 있고요. 자,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다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업데이터는 EX 있고 액티브엑스 두 종류가 있어요. EX 보면 뭐 이런 빨간 게 돌죠. 이게 업데이터 EX예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저형 브라우저 띄운 케이스죠. 그 다음에 업데이터를 액티브엑스로 돌리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 업데이터 액티브엑스가 도는데 좀 전에 EXE랑 액티브엑스랑 좀 다르죠. 그 차이가 뭐냐면 EXE는 화면이 있어요. 업데이터 액티브엑스는 화면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요 설명 드릴 때 그 이쁜 화면 보여드렸죠. 이 화면 이 화면은 업데이터 액티브엑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프로그레스 바 나오는데 프로그레스 바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HTML로 전부 다 구현해 놓은 겁니다. 업데이터 액티브엑스의 화면을 뺀 이유가 뭐냐면 그 저희가 처음에는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값들이 자기네 회사 로고 박아달라 그러고 뭐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감당이 안 돼서 화면을 빼버린 거예요. 자, 구성은 HTML로 이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닫고요. 자, 요런 샘플을 설명을 드리죠. 자, 요거는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액티브엑스 브라우저 실행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지금 액티브엑스 브라우저에 이제 화면이 올라왔죠. 자, 요 경우 얘를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소스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요거 안 나오네. 제가 요 직접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소스를 보여드릴게요. 자, 소스 어떻게 생겼냐면 x.js라는 파일인데 이 파일 안에는 저희 브라우저가 통째로 액티브엑스라고 그랬죠. 액티브엑스 선언부가 있어요. 오브젝트 태그 써가지고 뭐 그거 들어가 있고 온로드에 함수를 거시고 이 함수에서 요거는 액티브엑스 아이디입니다. 키라는 옵션이 있어요. 키는 레지스트리 키입니다. 그리고 스타트 엑스엠엘 뭐 주시고 init URL이 바로 보고자 하는 화면 URL을 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런 이렇게 딱 네 줄만 하시면 저희 웹브라우저 위에 저희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경우에 제가 샘플을 몇 가지 더 만들었는데 이 경우는 웹 메뉴를 이용해서 마이 플랫폼 화면을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하는 샘플이고요. 소스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 부분 윗부분은 웹브라우저예요. HTML이고 이 부분은 마이 플랫폼 화면이에요. 웹화면과 마이 플랫폼 화면 사이에 어떤 값을 주고받는다든가 이 콜 스크립트는 그 웹에서 마이 플랫폼 화면 안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케이스예요. 아니면 마이 플랫폼 화면에서 웹 쪽으로 이벤트를 쏴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예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제들을 확인하시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쪽 업데이터 관련해서 화면이 웹화면이 종류를 4가지 만들어 놨는데 이 4가지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자한테 오픈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거에 맞춰서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XML을 잠깐 보여드리죠. 업데이트 XML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제가 첫 시간에 이 말씀 드렸는데 파일 리스트 적어주고 버전 적어주고 서버 쪽에 어디 있고 클라이언트 쪽에 어디 있고 뭐 이런 거 적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알아두실 게 업데이트 XML 안에는 저희 쪽 컴포넌트 뿐만이 아니고 다른 파일, 지금 제가 예를 들어놓은 것처럼 뭐 샘플 텍스트 파일이라는 의미의 뭐 그런 것도 다 업데이트 XML 안에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거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버전 관련해서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버전 보시면 시스템 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뭐냐면 요겁니다. 자, 제가 요거는 저희 툴이 깔려있는 데를 잠깐 볼게요. 컴포넌트 이쪽에 가서 자세히를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탐색기 옵션에 보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기타에 가보시면 파일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파일 버전. 요거 있죠. 파일 버전. 요거를 찍고 확인을 누르면 이쪽에 뭐가 나와요. 좀 전에 보신 시스템 땡땡이 뭐냐면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시스템 땡땡이 2007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있죠. 이게 바로 요겁니다. 실제 파일 버전을 비교해서 체크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전 적으실 땐 바로 요거 보시고 요렇게 해서 시스템 앞에 땡땡 붙이시고 요렇게 하시면 실제 파일 버전을 체크를 해서 다운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뭐 옵션들이 상세하게 돼 있는 것들은 제 문서 쪽 보시면은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제가 동영상에서 말로 떠드는 건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